자, 가겠습니다. 단조화 운동하게 되면은 이걸 내 고향 말로 심플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어떤 규칙적인 반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한번 볼게요. 반지름 A가 원의 원주위를 따라,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핵심을 딱 잡으면 돼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반지름이 A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A라 해가지고 요 상태가 돌아간다라고 할게요.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지름 A가 원주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가는데 내가 요렇게 보면 일정하지요. 그런데 요것을 내가 여기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가 일정하게 돌아가더라도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원운동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은 딱 같은 속력이라 할지라도 0도에서 가장 빠르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요 수직 승분이 작지요. 넓게 가다가 완전히 정상에서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위로 아래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최고 정상에서는 없잖아요. 그때 속력이 최소가 되게 돼요. 그러한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게 되는 것을 90도 회전시켜 가지고 투영해서 그 빛의 상태를 보는 것을 우리가 단조화 운동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각속력으로 일정한 각속력으로 움직일 때 복습. 각속력 오메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세타 나오셔야 되고요. 선속력의 관계에 의해서 V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R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해서 이것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가속도 하게 되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A라는 것은 지겨 죽겠습니다. 벌써. 오메가 제곱 R이다. 혹은 R분의 V 제곱이다. 라고 탁 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신경 쓸 거 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운동 자체를 90도 회전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원운동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정면을 보고 있는데 빛을 옆에서 보내겠다. 90도 회전을 해서 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해서 나타내게 되면요. 단조화 운동을 용수철로 봐도 아무 상관없고 요 형태로 설명할 겁니다. 문제 유형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하게 되면요. 내가 요것을 잡아 당겼다가 놓아버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지요. 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기에 원이 있는데 돌아볼게요. 주기 하면은 뭐가 되지요? 한 바퀴 돌아갈 때의 시간 아닙니까? 고로 얘가 팅 하게 되면 돌아갔습니다. 얘가 주기지요. 고로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바라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띵 하게 되면은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돌려서 내가 정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축을 펴가지고 우리 파동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돌려버리면은요. 요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으로도 다시 표시할 텐데 똑같은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잡아당겼다가 놓아버리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을 수평으로 펴도 똑같은데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냐 하게 되면 특히 이것을 뭐라 하느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요. 직선 왕복 운동을 하지요. 이 상황을 우리가 단조화 운동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펴서 보겠습니다. 단조화 운동하게 되면은요, 직선으로 주기적인 왕복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원운동인데 90도 회전을 시켜서 보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은요, 요것을 물체를 내가 중심인데 탄성력이 존재하지만 잡아당겼어. 그러면 놓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가겠지요. 만약에 여기에 왔으면 이렇게 오겠지요. 오는데 항상 어디를 향해요? 중심을 향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탄성력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F라는 것은 K, X가 될 텐데 고로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요 상황에서 탄성력이 가장 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여기에 딱 와버리면 하는 겁니다. 탄성력이 0일 것이다. 중심을 향하긴 향한다. 재밌는 거 전부 다 이 말입니다. A, B, C 가장 많이 늘어났지요. 탄성력 최대. 가장 많이 압축됐지요. 탄성력 최대.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버리지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속력이 최대가 되더라. 속력 최대가 어디냐? 그러면 B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서 멀어진 위치, 변위 최대 어디냐? AC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이 조금 나오게 될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구경을 해볼게요. 나와버리면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서지요. 속력 0이다.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속력 최대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서야 되겠지요. 속력 0이다. 그 다음에 힘 최대 어디냐? 가장 많이 늘어났지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여기다. 힘이 없지요. 늘어난 용수철에서 늘어난 길이가 없지요. 힘 없다. 가속도 없다라고 돼요. 이제 문제. 여기서 속력이 가장 빠른데 어떻게 여기서 가속도가 0이 됩니까?를 지금부터 보여줄 거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그것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직선으로 주기적인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조화 운동이다. 어디를 향합니까? 항상 중심을 향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요것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본래 상태가 여기 상태에서 본래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달면 물체가 늘어나지요. 정지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을 잡아당겨요. 정지한 상황에서 잡아당겨서 놔버리면은 얘가 또 마찬가지로 진동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본래의 길이에서 물체를 단 본래의 길이에서 그건 나중에 다시 또 해볼 것이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단조와 진동의 변이가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173페이지 예제 적당한 갈로를 넣어봐라 했을 때 몇 도 회전에서 관찰한 것과 같을까요? 원운동을 90도. 그런 것은 시험 문제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시라고요. 그래서 진폭과 상관없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요것이 돌아간다 일정한 빠르기지만 했을 때 요것을 우리가 반지름 R이다 A다 상관없습니다. 반지름 R이다 A다 상관없는데 여기서 요것을 우리가 X라 하고 얘를 X라 하면 장난치 볼게요. 배운 대로. 자, 그러면은요. S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출발이 분모고 나중이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 하게 되면요. 얘를 R분의 X라 쓸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넘겨버리면은 R 사인 세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변위니까 기준점에서부터 이 쟁거리니까 단위를 메타라 써볼게요. 그러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세타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데 각 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각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돌았으니까 오메가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T분의 세타가 돼요. 그러면 세타라는 것은 오메가 T라 써도 괜찮고 오메가 T라 써도 괜찮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써버리면은 얘가 R 사인 오메가 T 메타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일반에 들어가서 해도 충분하므로 여기서 잡아야 할 것은 변위가 즉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직선으로 잰 요것을 변위라고 하는데 변위가 무슨 함수냐 하는 겁니다. 사인 함수더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자 여기서 시작하면 사인이지만 즉 여기서부터 쟀을 때는 사인이지만 여기서 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즉 다시 말해서 변위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변위가 줄어들겠죠. 코사인 함수도 됩니다. 아니 보여줄게요.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R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뭐냐면 계속 커지겠지요. 맞습니까? 자, 장난 한번 쳐볼게요. 사인 오메가 T인데 오메가 T가 세타지요. 그러면 사인 90도가 얼마냐 하는 90도가 얼마예요? 1이지요. 고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얘가 0도, 여기가 90도지요. 여기가 180도 제자리에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요 반대편까지 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로 180도가 되지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라 하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파이가 된다고. 여기가 제자리이지요. 완전히 한 바퀴지요. 그러면 2파이가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일단 사인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조화 운동에 있어서는 사인, 코사인 다 바뀌지만 기본 형태가 사인이 되겠는데 왜요? 요것을 S라 적어버리면은 ST 그래프에서 시간 함수에서 기울기가 뭐지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의 크기를 나타내거나 방향을 표시하면 속도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속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최고점에서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다 용수철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서는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요렇게 표시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변위 중에서 가장 큰 90도인 위치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서 90도라는 것은 여기지요. 요것의 R의 크기를 뭐라 하느냐? 파동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교류에서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고로 요것을 이름해서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진폭이라고 부르는데 변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진폭이라 그러고 다음 한 바퀴 돌았다까지를 뭐라 불러요? 주기라고 부르더라. 일단 기본 형태 사인, 코사인 다 사용할 수 있다. 얘가 S라고 적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인 함수가 포인트인데, 자, 다시 한번 이제 표시했습니다. 얘가 돌면 얘가 주기지요. 여기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게 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를 하면은 요렇게 된다고요. 맨 처음에 요렇게 됐다가 정지한 다음에 방향 바뀌어서 요렇게 되더라. 이것을 사인 함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울기가 뭐지요? S라고 했기 때문에 ST 그래프지요. 기울기가 되는데 기울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가 된다고. 그러면 속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다가 여기서 속도가 얼마가 돼요? 0이 되지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정지한 것과 같지요. 여기서는 요것만큼 간셈이지요. 여기서는 같은 크기라 할지라도 요 성분밖에 안 된다고. 올라오면 속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정점에서 속력이 얼마가 된다? 0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요렇게 사인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수직으로 놓든 수평으로 놓든 상관이 없다. 변위는 뭐예? 변위 x가 무슨 함수라고요? 사인 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참고 삼아 사인 90도가 얼마지요? 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0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중심에서부터 0도 하게 되고 여기에 90도, 여기에 180도, 여기에 270도, 그 다음에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변위는 즉 무슨 함수라고요? 사인 함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요거. 사인 함수 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렇게 표시됐을 때 A, B, C에서 여기서 변위 최대 어디냐 하는 겁니다. 변위 최대 어디예요? A, C가 될 것이다. 변위 최소 어디예요? 0이 B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174페이지 보십시오. 기억, 변위 XT는 T에 따라 표시하면 A 지점에서 시작하면은 변위 최고부터 시작하지요. 변위 최고부터 시작하면 잠깐 보십시오. 변위 최고부터 시작하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함수가 된다고요? 코사인 함수가 된다. 나중에 일반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줄 겁니다. 사인, 코사인, 미분적분 설명 싹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구경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얘가 이렇게 표시된다 하는 얘기죠. 자, 해서 가겠습니다. 변위 XT는 B에서 시작하면 무슨 함수예요?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다. 오메가 T가 세타예요. 자, 다음 속력 최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B에서 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어보십시오. 예제에서 A, B, C다 하게 얘가 이렇게 운동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탄생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중심에서 속력이 최대가 될 것인데 이것을 또 찾아볼게요. 본래는 한 페이지인데 이것을 하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펼쳐놓은 겁니다. 본래. 자, 단진동의 속도 하게 되면은 변이 X가 R sin 오메가 T예요. 내가 지금 유도를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R sin 오메가 T인데 얘가 세타예요. 그런데 속도 V가 dt, dx예요. 미분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요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V라는 게 얘가 dt에 dx가 요거지요. 그러면 d r sin 세타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상수항 r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r dt에다가 괜찮습니다. d sin 세타가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세타 대신에 오메가 t라 했을 때 이것을 미분하는 방법은 같은 수를 곱하고 미증계수법인데 나누든 상관이 없습니다. d 오메가 t 뭐라 돼요? d 오메가 t를 곱해도 같이 곱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리를 바꿔볼게요.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얘가 r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 d 오메가 t에 d sin 오메가 t가 되고요. 얘가 dt에 d 오메가 t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 하는 겁니다. 요것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요 자체가 세타가 되고 요 자체가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를 미분한다는 것은 제가 문과생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더 수준이 높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요것이 사인 성분이지요. 얘가 코사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것이 존재하는데 사인을 미분한다는 것은 선을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점이 되겠습니다. 고로 선을 미분하면 점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상태를 미세하게 자르겠다는 얘기지요. 요것이 선인데 사인 세타에 있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요것을 자른다는 얘기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잘라졌는데 여기서 바라보면 점이지요. 미세하게 자르면. 그런데 뭐가 남았습니까? 가로 승분이 남았죠. 그래서 사인 세타 미분하면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요것만 하고 일단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세타를 미분하는 거니까 얘가 R 뭐가 되겠습니까? 요 성분이 미분하면 사인 세타 미분했을 때 금방 했던 바와 같이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TT를 미분하고 나면 1로 남고 여기 오메가가 튕겨 나오지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했을 때 얘가 몰라도 돼요. 그냥 못하니까 제가 보여주는 것뿐이고 지금 할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오메가 R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이 세타가 오메가 T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요 말이에요. V라는 것은 오메가 R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자 핵심 여기서 무슨 함수? V라는 게 코사인 함수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90도가 얼마냐? 얘는 뭐가 된다고요? 0이 되고 코사인 0도가 되면 얼마냐 하게 되면 이때 1이에요. 자, 아까 전에 사인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속도가 무슨 함수다? 코사인 함수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코사인 함수가 포인트지. 요식 유도해라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돌았다. 무슨 말이에요? 헷갈린다? 어렵다?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자, 다시 변이는 무슨 함수요? 사인. 다시 변이는 무슨 함수요? 사인. 그 다음에 속도는 무슨 함수요? 중심에서 시작했을 때 코사인 함수.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자, 가겠습니다. 자, 주모.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읽어보십시오. 자, 본래 요 상태에서 돌아볼게요.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얘가 일정한 빠르기로 돌더라도, 자,
중심에서 제하는 겁니다. 중심에서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요 크기가 다 보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요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90도가 됐을 때 속력은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되지요. 아니, 이렇게 바라보면, 아니, 이렇게 보든 상관없고. 자, 0도일 때 뭐가 되죠? 속도가 최대지요. 코사인 0도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최대로 보인다고.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이지요. 90도일 때의 속도가 0인 상황을, 자, 볼게요. 넘어가라, 돌았다를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제 운동으로 봐버리면 코사인 함수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자, 맨 처음에 속력이 얼마라고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속력이 최대지요. 여기서 0도일 때에. 그러다가 속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아니, 수직 성분이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 여기에 속력의 크기 성분이 이렇게 같은 크기로 가더라도 수직 성분으로 보니까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요. 근데 여기서 표시해 보니까 코사인 함수가 같더라. 속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90도가 여기지요. 여기서 속력이 얼마라고? 0이더라, 0으로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코사인 함수라고 그래요. 자, 기울기가 뭐지? 아니, 자, 속력만 해석해 볼게요. 속력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90도에서 얼마예요? 0. 여기서 최대였다가, 속력이 최대였다가, 여기서 속력이 0이 된다고. 아까 전에 변이는 여기서 0이었지요. 맞습니까? 변이 성분이 점점 커져가잖아요. 90도에서 최대가 됐었죠. 그러니까 아까 변이에서는 얘는 지금 속력입니다. 변이에서는 얘가 이렇게 됐었지요. 요거의 차이점을 봐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다음 공부해야 할 내용. 자, 갑니다.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지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지요? 변이, 속도면은 변이.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속력이면은 이동거리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기울기가 뭐지요? 기울기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지요? 가속, 이게 시험 문제고, 이걸 묻습니다. 자, 기울기가 0이지요? 기울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지요? 그러면 가속도가 증가하다가 90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만들어진다고요. 보여줄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해보기 전에 물체 운동이 나오고요. 자, 175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75 봤나요? 자, 175에 보시면은 문제 예제를 보시면은요,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 변이 최대는 뭐냐 하게 되면 AC가 되겠지요. 여기서가 중심이니까. 맞습니까? 다음에 주기는 하게 되면 한 바퀴지요. 주기는 했는데 중심에서 출발한다 했으니까 얘가 요렇게 해야 주기고, 안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다면 요렇게 와야 주기고, 여기서 출발한다면 요렇게 와야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 여러분들 교재에서 주기는 A에서 C점까지의 시간이 아니라 A, C, A까지 와야 됩니다. 다음, 속력 최대는 B점이 최대이다. B점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중심에서 가장 크게 되겠지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는데 정답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라 기역 디귿으로 되어 있는 3번은 기역 디귿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니은을 지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해석하시면 답은 나왔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단진동의 가속도 하게 되면은 속력 V가 오메가 R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DT분의 DV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V를 집어 옆에 오메가 R은 상수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사인 성분이고 얘가 코사인 성분이에요.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선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점이 된다고. 그럼 이것을 점으로 만들어 볼게 하면은 이것은 방법 없이 잘라야 돼. 미세하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게 되면은 얘가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이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얘가 확대를 했을 때 이걸 확대를 하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것을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 사선이 보이지요. 방향 바꿔라는 뜻이에요. 방향 바꿔서 바라봐야 점으로 보인다. 미세하게 줄였을 때. 그러면 방향 반대가 뭐지요? 방향 반대가 마이너스지요. 마이너스에다가 뭐만 남았습니까? 요걸 점으로 만들면 세로승분이 남지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해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반에서 체계적으로 미분적분을 내가 설명하고 하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해서 이것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막바로 해버릴게요. 오메가 R 튕겨나가고 dt에, d 코사인 오메가 t에 양변에다가, 상관없이요. 양변에다가 d 오메가 t를 곱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자리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갈게요. 오메가 t이고 얘가 오메가 t인 셈에 자리 바꿔버리면. 그러면 오메가 t가 세타고 오메가 t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에다가 요거 소거되니까 오메가가 튕겨나오죠. 결국 뭐냐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끄집어냈습니다. 오메가 제곱 R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핵심 포인트 이거 몰라. 유도 안 해도 돼.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속도 A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사인 세타는 세타인데 방향 반대더라 하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서 탄성력을 적용하시면은요, 여기서 R 사인 오메가 t가 X였지요. 변이였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빠졌네요. 오메가 제곱 X라고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괜찮고요. 결국 마이너스 사인 얘가 오메가 제곱 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겠는데, 자,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돌면은 주기, 마찬가지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주기 동안에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것은 본래 사인이 이렇게 만들어졌지요. 마이너스 사인은 방향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76페이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변이 최대는 어디냐 하는 변이 최대는 다시 총정리. 변이 최대는 어디냐 하면은 A, C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속력 차례로 가는 겁니다. 속력 최대는 하게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탄성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니까 어디라고요? B가 되겠다고요. 다음에 가속도 최대는 어디냐 하게 되면 사인 함수는 몇 도일 때에 90도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 끝이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A, C가 되겠다. 잠깐 주목 일러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어떤 물체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얘가 0m/s고 얘가 0m/s고 10m/s라 할게요. 지금 하고 싶은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속력 최대 맞지요? 그런데 지금 가속도가 최대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가속도가 0이잖아요.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10에서 10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10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얘가 9가 되고 7이 되고 4가 되고 0이 됐다 할게요. 그럼 1초 간격이라 한다면 여기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얼마가 1초 간격? 1이 되겠지요.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A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즉 중심을 향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속력은 감소하는데 속도의 변화량이 커진다고요. 여기서는 속력 변화가 가장 작다고요. 중심에서는. 이해되겠습니까? 해서 양 끝에서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최대인데 무슨 말이냐. 용수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물체를 잡아당겼다 놓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뭘 나타내는 거 하게 되면은 변이 x 최대다를 말했고요. x는 무슨 함수? 사인 함수니까 얘가 0도고 얘가 90도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든 상관없다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속력이 얼마예요? 올라와서 서겠지요. 그러면 속력이 얼마? 0.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얘가 최대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갈게요. x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0. x가 최대 방향 반대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속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 여기서 속력이 얼마요? 0.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수평으로 놓든 수직으로 놓든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 A가 얼마라고요? 0. 가속도 A가 얼마?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질량이 매달리 있든 안 있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F라는 것은 뭐지요? MA. 가속도 최대가 힘 최대지요.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F는 용수철에서 탄성력이 작용하지요. F는 KX지요. K는 변함이 없고 X 최대인 곳이 즉 가속도 최대이고 곧 힘 최대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F가 얼마라고요? 0. 여기서 F가 얼마라고요? 다시 최대가 된다는 거 이해만 되시면 끝이라고요. 다 했다고요. 이게 자유자재로 적용이 될 겁니다. 지구에 들어가든 천체에 들어가든 핵에 들어가든 다양하게 설명이 될 텐데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176페이지 디귿을 치워야 됩니다. 답은 2번이라 되어 있는데 2번에 기억 니은이라 되어 있고 디귿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5번이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177. 자 단조화하는 물체의 힘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힘 하게 되면은요 F는 MA지요. 마찬가지로 가속도 최대가 힘 최대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M 금방 가속도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였어요. 그러면요 요게 회복할 복자지요. 그는 원자인데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복원력이라 부르는데 요대로 정리를 해서 용수철에서 탄성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은요 KX라 소거했을 때 얘가 날아가 버리지. 고로 뭐가 되겠습니까? K는 본래 마이너스 붙어 있지요. 본래 작용하는 힘과 반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도 날아가고 K가 M 오메가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X가 사인 함수인데 마이너스 사인 함수다 하는 겁니다. 자, 포인트 하게 되면 요 관계가 답니다. 자, X와 힘이 존재하는데 단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 반대를 의미할 뿐이지요. 자,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원운동을 했었다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운동하게 됐을 때 변이와 속력과 다음 가속도와 힘을 이렇게 크기만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를 177페이지.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복원력 최대는 탄성력 최대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버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A, C가 되겠고요. 속력 최대는 어디냐?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B가 되겠고요. 가속도 최대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A, C가 되므로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게 되면은요. 173페이지 하는 겁니다. 173페이지 단순 조화 진동의 특징이 나오죠. 봤습니까? 단순 조화 진동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잠깐 주목. 이것은 물리학의 이해가 아니고 일반 물리학입니다. 새로운 거 일반 물리학에서 전혀 없다고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읽어보십시오. 자, 금방 탄성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K. X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복원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M. 오메가 제곱 X 대신에 R이라 적어도 괜찮고 A라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A라고 적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 지워지겠지요? 자, A가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이 A가 뭐였어요? 진폭이었죠? 자, 소거돼 버렸죠? 진폭과는 상관없다. 내가 살 잡아당겨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많이 잡아당겨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하는 겁니다.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워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K.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M. 오메가 제곱이지요. 그런데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메가가 뭐예요? 오메가가. T분의 2파였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오메가를 표시해 보니까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루트 m분의 k가 돼요. 오메가가 제곱이므로 m분의 k가 되고 한 번 더 적어버리니까 오메가가 뭐라고요? t분의 2파였다고요. 그러면 얘가 주기인데 일반 물리학입니다. 주기 t라는 것은 하는 겁니다. 주기 t라는 것은 자리 바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K분의 M의 2파이로 적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해봅시다. M이고 뭐예요? K인데 뒤집자. 그러면은 2파이분의 T 얘가 루트 K분의 M 아니에요. 넘기자.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주기는 진폭과 관계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보십시오. 진폭 A는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동은 단순 운동이면 진동수와 주기는 진폭과 무관하고요. 진동수와 주기는 진폭과 뭐 2번 나왔죠? 줄 거나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뒤에 끝까지 푸시면 되겠는데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한 것은 변이 무슨 함수요? 사인을 이용하면 속도는요? 코사인, 가속도는요? 마이너스 사인, 힘은요? 마이너스 사인. 그것만 필요하지 유도 과정 원료수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예제가 풀어지면 충분하다고요.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